연례자동차 산업 갈라 파티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미래를 향한 속도 경쟁을 벌이는 업계의 축소판처럼 화려하고도 치열한 열기로 가득했다. 최첨단 컨셉트카들이 조명 아래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고, 그 주변으로는 대한민국 자동차 업계를 움직이는 거물들과 유명 디자이너, 그리고 사교계의 명사들이 무리를 지어 샴페인 잔을 부딪히고 있었다. 그 모든 화려함 속에서 자동차 디자이너 서유진은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이방인처럼 겉돌고 있었다. 그녀는 오늘 밤 이 자리에 투자자를 찾기 위해 왔다. 그녀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운영하는 작은 디자인 워크숍 시너지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에도 불구하고 자금난으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리폼한 단정하지만 낡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드레스들 사이에서 그녀의 모습은 초라했지만 그녀의 눈은 자신의 꿈을 향한 간절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몇몇 유력한 투자자들에게 자신의 명함을 건네며 워크숍의 비전에 대해 설명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들은 그녀의 남루한 행색과 들어본 적 없는 작은 회사의 이름에 노골적으로 무시하거나 예의상의 미소만을 지을 뿐이었다. 자본과 인맥이 지배하는 이 냉혹한 세계에서 그녀의 열정은 설 자리가 없는 듯 보였다. 바로 그때 그녀의 등 뒤에서 그녀가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귀에 거슬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 이게 누구야? 서유진 아니니? 고개를 돌리자 고등학교 시절부터 그녀의 지긋지긋한 악연이었던 최가은이 경멸 어린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아우라 모터스에 부품을 납품하는 거대 기업의 외동딸인 그녀는 수억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과시하며 자신의 친구들 앞에서 유진을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었다. 세상에, 너 아직도 그 기름때 묻은 작업복이나 입고 자동차 만지면서 사는 거니 여긴 어떻게 들어왔어 설마. 음료수 서빙이라도 하러 온 거야. 그녀와 그녀의 친구들이 상류층 특유의 잔인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비수가 되어 유진의 자존심을 난도질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곳에서 소란을 피우고 싶지는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를 피하려 했다. 하지만 가은은 그녀를 놓아줄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유진의 앞을 막아서며 그녀의 낡은 드레스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이런 데 오려면 옷이라도 제대로 갖춰 입어야지. 네가 이러고 있으니까 이 파티의 격이 떨어지는 것 같잖아. 그녀의 모욕적인 말에 유진은 마침내 참았던 분노를 터뜨렸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의 조롱에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녀는 개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이 어때서 적어도 나는 내 손으로 정직하게 일해서 돈을 벌어 추악한 마음을 숨기기 위해 가식적인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하고 다니는 너보다는 100배는 더 떳떳하니까. 그녀의 당돌한 방역에 가은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하지만 이내 개운은 다시 비웃음을 터뜨렸다. 정직 그 정직한 실력으로 고작 그 작은 창고 하나 운영하고 있는 거니 유진아. 세상은 너처럼 멍청한 이상주의자들이 사는 곳이 아니야. 그녀는 유진의 어깨를 일부러 툭 치고 지나가며 마지막 조롱을 던졌다. 꿈 깨고 내 수준에 맞는 곳으로 돌아가. 그녀와 친구들이 멀어지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자신들의 대화로 돌아갔다. 오직 유진만이 그 자리에서 완벽한 이방인이 되어 깊은 굴욕감 속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파티장을 빠져나왔다. 화려한 파티의 불빛이 그녀의 초라한 뒷모습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허상일지도 모른다는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서유진은 굴욕감에 휩싸인 채 파티장을 도망치듯 빠져나왔다. 그녀의 꿈과 열정은 차가운 현실의 벽 앞에서 처참하게 짓밟힌 듯했다. 그녀가 호텔 앞 텅 빈 보도블록 위에 서서 자신의 초라한 신세를 한탄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호텔 로비 중앙에 전시되어 있던 세상에 단 한 대뿐인 컨셉트 슈퍼카 아우라 에테르니아가 조용한 엔진음과 함께 그녀의 앞에 미끄러지듯 멈춰 섰다.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비현실적인 디자인의 슈퍼카로 쏠렸다. 위로 열리는 시저 도어가 마치 거대한 날개처럼 천천히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차 안에서 한 남자가 내렸다. 아우라 모터스의 회장 한지훈이었다. 그는 대한민국 자동차 업계를 넘어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젊은 황제와도 같은 남자였다. 그의 등장에 호텔 앞은 순식간에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수많은 시선과 카메라 플래시를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무시했다. 그의 시선은 오직 단 한 사람, 길게 멍하니 서 있는 서유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마침 친구들과 함께 호텔 밖으로 나온 최가훈은 그 광경을 보고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한지훈 회장이 어째서 저 기름때 묻은 계집애를 저런 강렬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는 것일까? 한지훈은 군중을 가르고 망설임 없이 유진의 앞으로 걸어왔다. 그는 혼란에 빠진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나직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신어지 당신이군요.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어서. 미안합니다. 신어지. 그 이름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다. 신어지. 지난 몇 년간 온라인의 파격적인 컨셉트 디자인들을 익명으로 발표하며 전 세계 자동차 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천재 유령 디자이너 한지훈 회장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찾고 있던 바로 그 인재, 그가 바로 저 초라한 행색의 여자였다니. 최가훈의 입이 경악으로 떡 벌어졌다. 그녀가 평생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그 보잘것없는 친구가 사실은 자신이 동경하던 천재 디자이너였다는 사실을 그녀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유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그가 어떻게 자신의 비밀 활동명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왜 자신을 찾아왔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한지훈은 그녀가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자신이 들고 있던 에테르니아의 스마트 키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을 그는 마치 평범한 자동차 키를 건네주듯 무심하게 건넸다. 탈까요? 아우라 모터스의 미래에 대해 우리가 나눠야 할 이야기가 아주 많을 것 같은데 그것은 제안인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유진은 홀린 듯 그의 이끌림에 따라 에테르니아의 운전석에 올라탔다. 그녀의 몸에 딱 맞게 설계된 버킷 시트와 그녀의 손에 착 감기는 스티어링 휠, 이 차는 마치 처음부터 그녀를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완벽한 일체감을 선사했다. 그녀가 채 오르자 그는 조수석에 올라탔다. 그녀가 엑셀을 밟자 에테르니아는 조용한 포효와 함께 어둠 속으로 미끄러지듯 사라졌다. 호텔 앞에는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과 넋을 잃은 채 멀어지는 슈퍼카의 뒷모습만을 바라보는 최가은의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질투와 경악,
그리고 처참한 패배감이 뒤엉켜 있었다. 그녀가 방금 저지른 모욕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에게 정면으로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에테르니아는 소음 하나 없이 서울의 밤거리를 유령처럼 미끄러져 나아갔다. 차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다. 서유진은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 자신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으로 쳐다보는 남자. 한지훈 때문에 핸들을 쥔 손에 땀이 흥건했다. 방금 전까지 그녀는 세상의 모든 것을 잃은 패배자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의 옆에서 그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운전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차가 도착한 곳은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닌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아우라 모터스의 1급 보안구역 에이펙스 디자인 랩이었다. 그곳은 언론에는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그룹의 미래 기술과 디자인이 탄생하는 극비의 연구소였다. 그는 자신의 가장 내밀한 공간으로 그녀를 초대한 것이었다. 그것은 그녀의 재능에 대한 최고의 신뢰와 존경의 표현이었다. 연구소 내부는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처럼 미래적인 기술들로 가득 차 있었다. 홀로그램 디자인 테이블과 3D 프린팅 프로토타입 제작실, 그리고 최첨단 풍동 실행원실까지 유진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가난한 그녀의 워크숍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꿈의 작업 공간이었다. 한지훈은 연구소 중앙에 멈춰 서서 그녀에게 본론을 꺼냈다. 그는 감정적인 서두 없이 바로 핵심을 찔렀다. 나는 아우라 모터스의 미래를 이끌 새로운 전기차 사업부의 총괄 디자이너를 찾고 있소. 그리고 나는 그 자리에 시너지 당신이 앉아주었으면 하오. 그는 그녀에게 대한민국 업계 역사상 전례가 없는 파격적인 조건의 계약서를 내밀었다. 완벽한 크리에이티브 자율권, 무제한에 가까운 예산 지원, 그리고 그룹의 부사장급에 해당하는 직위와 연봉. 그것은 모든 디자이너가 꿈꾸는 지상 최고의 조건이었다. 하지만 유진은 망설였다. 그녀는 거대 조직의 부품이 되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워크숍 시너지를, 자신의 영혼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저는 제 회사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녀의 거절에 그는 화를 내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미소를 지었다. 나는 당신의 회사를 빼앗으려는 게 아니오. 오히려 날개를 달아주려는 거지. 그는 홀로그램 테이블을 켰다. 허공에 그가 꿈꾸는 미래 자동차의 비전이 3D 영상으로 펼쳐졌다. 당신의 워크숍은 훌륭하지만 작은 돛담배와 같소. 나는 당신에게 항공모함을 주려는 거요. 내가 원하는 건 당신을 조종하는 선장이 아니오. 당신이 이 항공모함의 주인이 되어 원하는 곳으로 함대를 이끌어주길 바라는 거요. 그의 원대한 비전과 그녀의 재능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앞에서 유진의 마지막 망설임은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마침내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녀 역시 조건을 내걸었다. 제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저와 함께 일해온 저의 작은 시너지 팀원들도 모두 함께 데려가고 싶습니다. 그녀의 조건은 그녀가 의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지훈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요, 당신이 선택한 사람들이라면 나는 무조건 믿을 거요. 그렇게 두 사람의 역사적인 파트너십이 극적으로 체결되었다. 계약서에 사인을 마친 두 사람은 더 이상 낯선 이방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제 아우라 모터스의 미래라는 거대한 배를 함께 타고
험난한 바다를 헤쳐나가야 할 공동 운명체가 되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비즈니스적인 긴장감과 함께 서로의 재능에 대한 존경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한지훈 회장이 굴욕당하던 무명의 디자이너를 스카우트했다는 소식은 다음 날 아침 업계 전체에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었다. 특히 서유진에게 공개적인 망신을 주었던 최계은과 그녀의 아버지인 최 회장에게 그 소식은 최악의 악몽과도 같았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한낱 기름쟁이라고 무시했던 그 여자가 아우라 모터스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마주해야만 했다. 최 회장은 극도의 위기감을 느꼈다. 서유진은 타협을 모르는 완벽주의자이자 진짜 실력을 갖춘 천재였다. 만약 그녀가 아우라 모터스의 핵심 부서를 장악하게 된다면 자신들의 회사가 지난 수십 년간 아우라 모터스에 납품해왔던 불량 부품들의 비밀이 머지않아 탄로 날 것이 뻔했다. 그들의 성공 신화는 사실 부패와 비리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다. 그녀의 성공은 곧 자신들의 몰락을 의미했다. 최 회장과 최계우는 비밀리에 대책회의를 열었다. 그들의 결론은 단 하나였다. 서유진이 성공하기 전에 그녀의 첫 번째 프로젝트를 처참하게 실패로 이끌어 그녀를 회사에서 쫓아내는 것. 그들은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 즉 아우라 모터스의 핵심 부품 공급사라는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그녀의 프로젝트를 내부에서부터 파괴할 계획을 세웠다. 며칠 뒤 유진은 자신의 작은 시너지 팀원들과 함께 아우라 모터스에 신설된 전기차 사업부로 첫 출근을 했다. 한지훈 회장은 그녀와 그녀의 팀에게 그룹 최고의 시설과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새로운 사무실의 공기는 환영의 온기 대신 낯선 이방인들을 향한 기존 직원들의 차가운 경계심과 질투로 가득 차 있었다. 바로 그때 최계은이 환영을 핑계로 전기차 사업부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언제 그랬냐는 듯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유진에게 다가왔다. 유진아, 정말 축하해. 네가 이렇게 성공할 줄 나는 알고 있었어. 그녀는 사과를 가장한 교묘한 경고를 던졌다. 하지만 여긴 네 작은 작업실과는 다를 거야. 기업이라는 곳은 실력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는 무서운 곳이거든. 부디 밟히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유진은 그녀의 위선적인 경고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실력으로 결과로 증명해 보일 생각이었다. 그녀는 즉시 에테르니아의 양산형 프로토타입 제작에 착수했다. 그녀는 프로젝트에 필요한 최고 등급의 부품 리스트를 작성하여 구매팀에 전달했다. 그리고 며칠 뒤 최 회장의 회사로부터 첫 번째 부품들이 납품되었다. 유진은 자신의 눈을 믿었다. 그녀는 사무실에 앉아 서류 작업만 하는 디자이너가 아니었다. 그녀는 직접 손으로 부품을 만지고 조립하며 모든 것을 확인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현장 체질의 엔지니어였다. 그녀는 납품된 부품들을 검수하기 위해 직접 워크숍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녀의 예민한 감각은 곧 부품들 속에서 아주 미세한 불량의 흔적을 발견해냈다. 그것은 일반적인 검수 과정에서는 결코 발견할 수 없는 아주 교묘하게 숨겨진 결함이었다. 합금 부품에 난 실금이나 열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생긴 미세한 변색. 그녀는 부품의 송장을 확인했다. 납품 업체는 바로 최 회장의 회사였다. 그녀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갈라 파티에서의 모욕은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그녀의 눈빛이 보이지 않는 적을 향한 서늘한 투지로 빛나기 시작했다.
서유진은 자신이 발견한 불량 부품들을 들고 곧장 한지훈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녀는 그의 책상 위에 문제의 부품들을 올려놓고 자신의 전문가적인 소견을 냉정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품질 관리의 실수가 아닌 누군가 의도적으로 프로젝트를 방해하려는 명백한 사보타주 행위라는 것이었다. 그녀의 보고를 듣는 한지훈의 얼굴은 놀라움 대신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차가운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그룹 내부에 기생하며 불량 부품을 납품하고 비자금을 조성해 온 최 회장의 비리 사슬을 끊어내려 했었다. 하지만 그는 결정적인 물증을 잡지 못했고 섣불리 그들을 공격했다가는 오히려 그룹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당신이 내가 놓쳤던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아준 것 같군.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서유진의 전문적인 안목은 그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적의 심장을 겨눌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어줄 터였다. 두 사람의 파트너십은 이제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 공동의 적을 향해 싸우는 전략적인 동맹 관계로 발전했다. 프로젝트 에테르니아는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유진과 그녀의 시너지 팀은 아우라 모터스의 심장부에서 꿈의 자동차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위대한 도전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앞길은 예상대로 험난했다. 최 회장의 방해 공작은 더욱더 교묘하고 집요해졌다. 그는 눈에 띄는 불량 부품 대신 설계도와 아주 미세한 오차를 가진 부품들을 납품하여 조립 과정에서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켰다. 그의 목적은 프로젝트의 일정을 지연시키고 그 책임을 모두 유진의 리더십 부재 탓으로 돌리려는 것이었다. 프로젝트가 지지부진해지자 그녀를 불신하던 기존의 보수적인 엔지니어들은 노골적으로 그녀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외부에서 굴러 들어온 젊은 여자애 하나 때문에 이게 무슨 난리인지 모르겠군. 그녀는 사방이 적인 외로운 섬에 갇힌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밤을 새워 문제의 원인을 분석했고 자신의 팀원들을 독려하며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 나섰다. 그녀는 문제가 된 부품들을 직접 재설계하여 자신들의 워크숍에서 더 완벽한 부품으로 만들어냈다. 그녀의 천재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포기를 모르는 열정 앞에서 처음에는 그녀를 비웃던 보수적인 엔지니어들마저 점차 그녀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한 모든 공격을 오히려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기회로 바꾸고 있었다. 그녀는 적의 심장부에서 서서히 자신의 편을, 자신의 제국을 만들어 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최후의 결전의 날이 다가왔다. 에테르니아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 케이스의 최종 안전성 테스트가 그룹의 모든 임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진행되게 되었다. 예상대로 최 회장이 납품한 배터리 케이스는 충격 테스트를 견디지 못하고 굉음과 함께 파손되었다. 테스트는 실패로 돌아갔다. 최 회장과 그의 편에 섰던 임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유진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이게 당신이 말한 혁신입니까? 이 프로젝트는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유진이 당당한 목소리로 외쳤다. 아니요, 진짜 테스트는 지금부터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비밀리에 준비해온 또 다른 배터리 케이스를 꺼내 보였다. 그녀가 직접 재설계하고 최고의 소재로 만들어낸 완벽한 작품이었다. 그녀의 배터리 케이스는 기존의 것보다 훨씬 더 가혹한 조건의 충격 테스트를 완벽하게 통과해냈다. 그녀는 모든 임원들 앞에서 최 회장이 납품한 부품의 설계적 결함과
원가 절감을 위한 비열한 속임수를 과학적인 데이터로 낱낱이 증명해 보였다. 그녀는 이제 수세에 몰린 방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적의 심장부를 향해 날카로운 창을 던지는 공격수였다. 그녀는 자신이 그동안 수집했던 최 회장의 모든 불량부품 납품 기록과 그로 인해 발생했던 안전문제 보고서를 한지훈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제 증거는 충분합니다. 더 이상 방어만 하고 있을 시간은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공격할 차례입니다. 에테르니아 배터리 케이스의 공개적인 테스트 실패 사건은 아우라 모터스 이사회에 거대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서유진의 완벽한 방역으로 모든 비난의 화살은 이제 최 회장에게로 향했다. 한지훈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유진이 제출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최 회장의 회사와 관련된 모든 부품 공급 계약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이사회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두 사람의 동맹은 이제 수세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공격 태세로 전환했다. 지훈은 유진에게 자신이 오랫동안 의심해왔지만 물증을 잡지 못했던 그룹 내부의 부패 문제에 대해 털어놓았다. 최 회장의 불량 부품 공급은 단순히 한 협력업체의 비리가 아닌 그룹의 구매팀과 품질관리팀 내부에 깊숙이 뿌리내린 거대한 부패 카르텔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다. 그는 유진에게 자신들의 싸움이 단순히 프로젝트 하나를 성공시키는 것을 넘어 그룹의 명운을 건 거대한 전쟁이 될 것임을 알렸다. 두 사람은 역할을 분담했다. 유진은 기술 전문가로서 최 회장이 납품한 모든 부품들의 결함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그것이 의도적인 사보타주였음을 증명하는 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임무를 맡았다. 지훈은 CEO로서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부패 카르텔의 자금 흐름과 내부 공모자들을 추적하는 정황 증거를 확보하기로 했다. 유진과 그녀의 시너지 팀은 전기차 사업부의 연구소를 비밀 수사본부로 만들었다. 그들은 최첨단 분석 장비를 동원하여 최 회장의 회사에서 납품된 부품들의 성분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부품들은 단순히 품질이 낮은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공식 인증서까지 위조된 값싼 중국산 불법 복제품들이었다. 최 회장은 자신의 공장에서 생산한 정품을 납품하는 척하며 뒤로는 불법 복제품들을 납품하여 막대한 폭리를 취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지훈은 그룹의 구매팀과 품질 관리팀에 대한 칼날 같은 감사를 시작했다. 그는 오랫동안 최 회장의 수종 역할을 해온 심이사라는 인물을 주목했다. 그는 언제나 최 회장의 회사가 제출한 부품들의 품질을 아무런 의심 없이 통과시켜준 장본인이었다. 지훈의 감사팀은 심이사와 그의 가족들의 비밀 계좌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거액의 자금이 오고 간 흔적을 포착했다. 두 사람의 수사 결과는 하나의 지점에서 교차했다. 유진의 팀은 불법 복제품들에서만 발견되는 특수한 화학 성분을 발견해냈고 그 성분의 출처가 중국의 한 불법 부품 공장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그리고 동시에 지훈의 팀은 심이사의 비밀 계좌로 흘러 들어간 검은 돈의 출처가 바로 그 중국의 불법 공장과 연결된 유령 회사라는 것을 밝혀낸 것이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최 회장은 심이사를 매수하여 자신의 회사가 아닌 중국의 불법 공장에서 생산된 값싼 복제품들을 자신의 회사 이름으로 납품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차액을 비자금으로 빼돌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불량 부품 납품 비리가 아닌 회사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사기극이자 범죄였다. 유진과 지훈은 자신들의 작전 본부에서 모든 증거들이 연결된 거대한 관계도를 내려다보았다. 이제 그들의 임무는 단순히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 것을 넘어
아우라 모터스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암적인 존재들을 뿌리째 도려내는 것이 되었다. 지우는 자신을 바라보는 유진의 눈에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신뢰와 존경을 보았다. 당신은 자동차를 디자인하러 온 것이 아니었군. 이 썩어빠진 회사를 나와 함께 수술하기 위해 온 것이었어. 서유진과 한지우는 이제 최 회장 일가의 모든 범죄를 증명할 완벽한 증거들을 손에 넣었다. 하지만 최 회장은 수십 년간 정재계에 깊숙이 뿌리내린 거대한 거물이었다. 어설프게 공격했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맞고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다. 두 사람은 그를 확실하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무너뜨릴 최후의 한 방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방역이 시작되기도 전에 적의 마지막 발악이 시작되었다. 궁지에 몰린 최 회장과 최계우는 이성을 잃고 가장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바로 서유진과 한지훈. 두 사람을 동시에 제거하는 것이었다. 그들이 사라지면 모든 진실은 다시 어둠 속에 묻힐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다. 사건은 에테르니아의 최종 주행 테스트가 진행되던 그룹의 비밀 서킷에서 벌어졌다. 그날 유진은 직접 테스트 드라이버로 나서 프로토타입의 한계 성능을 시험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옆 조수석에는 한지훈이 동승하여 모든 데이터를 함께 체크하고 있었다. 에테르니아는 유진의 조종 아래 마치 한 마리의 흑표범처럼 트랙 위를 우아하고도 맹렬하게 질주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서킷의 마지막 코너를 돌 때 거대한 덤프트럭 한 대가 안전 펜스를 뚫고 그들의 차를 향해 정면으로 돌진해왔다. 피할 곳 없는 웻길, 명백한 살인 의도를 담은 자살 공격이었다. 유진은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반사적으로 핸들을 꺾었다. 그녀의 동물적인 감각과 에테르니아의 경이로운 제동 성능 덕분에 차는 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충격의 여파로 에테르니아는 중심을 잃고 트랙 밖으로 튕겨나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섰다. 차체는 심하게 파손되었지만 다행히 두 사람은 유진이 설계한 최첨단 안전 시스템 덕분에 큰 부상은 피할 수 있었다. 덤프트럭의 운전사는 일이 틀어지자 차를 버리고 그대로 도주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두 사람은 부서진 차 안에서 잠시 말을 잃었다. 방금 전 그들은 죽음의 문턱을 스치고 돌아온 것이었다. 분노보다 등골을 타고 흐르는 서늘한 공포가 그들을 덮쳤다. 이것은 더 이상 기업 간의 암투가 아니었다. 이것은 목숨을 건 진짜 전쟁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함께 죽음의 위기를 넘어선 사람만이 공유할 수 있는 깊고 단단한 유대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그리고 더 이상 방어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적들이 파놓은 함정 속으로 기꺼이 걸어 들어가기로 했다. 그들은 에테르니아의 공식 론칭 행사를 겸한 대규모 공개 시연회를 개최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했다. 그리고 그 무대 위에서 모든 진실을 폭로할 계획이었다. 며칠 뒤 기자회견장에 선 한지훈은 유진을 자신의 곁에 세우고 중대 발표를 했다. 그는 에테르니아의 마지막 핵심 부품을 자신들의 오랜 파트너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부품 회사인 최 회장의 회사에 맡기겠다고 공표했다. 저는 저희의 오랜 파트너인 최 회장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이번 공개 시연회는 저희 두 회사의 완벽한 기술력과 파트너십을 전 세계에 증명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의 발표는 최 회장을 향한
공개적인 도전장이었다. 최 회장은 이 초대에 응하지 않으면 스스로 자신의 부품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될 터였다. 그는 피할 수 없는 덫에 걸린 것이었다. 그는 결국 지훈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이번 공개 시연회 무대 위에서 다시 한번 사보타주를 감행하여 두 사람을 공개적으로 망신시키고 재기불능구로 만들 계획을 세웠다. 그는 자신의 발밑에 거대한 무덤이 파헤쳐지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공개 시연회를 며칠 앞두고 아우라 모터스의 전기차 사업부는 거대한 폭풍 전야와도 같은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서유진과 그녀의 팀은 최 회장 일가의 마지막 발악을 예측하고 그들을 심판대에 세울 마지막 덫을 치밀하게 설계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계획은 적의 창을 역이용하여 적의 심장을 꿰뚫는 대담하고도 위험한 도박이었다. 최 회장과 최계우는 예상대로 한지훈의 공개적인 도전을 자신들의 마지막 기회로 받아들였다. 그들은 이번 공개 시연회에서 에테르니아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것처럼 꾸며 서유진과 한지훈을 전 세계 언론 앞에서 재기불능의 상태로 만들어버릴 계획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납품할 마지막 핵심 부품, 즉 배터리 냉각 시스템에 고의적인 결함을 만들어 넣기로 했다. 그들의 계획은 시연회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냉각 시스템이 고장을 일으켜 배터리가 과열되고 차량 전체의 시스템이 셧다운되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것은 아우라 모터스의 기술력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는 가장 효과적인 사보타주 방법이었다. 하지만 유진과 지훈은 이미 그들의 모든 계획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훤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들은 최 회장의 회사로 마지막 부품의 최종 검수를 위해 자신들이 만든 완벽한 냉각 시스템 부품을 보냈다. 그리고 그 부품 안에 아무도 모르게 두 개의 비밀 장치를 숨겨두었다. 하나는 초소형 GPS 추적 장치였고 다른 하나는 특수 자외선 아래에서만 발광하는 고유한 화학 마커였다. 예상대로 최 회장은 그들이 보낸 완벽한 부품을 자신들이 만든 불량 부품으로 바꿔치기 했다. 그리고 그들이 바꿔치기 한 바로 그 순간 완벽한 부품 안에 숨겨져 있던 GPS 추적 장치가 새로운 위치 신호를 보내오기 시작했다. 그곳은 최 회장이 소유한 유령 회사의 비밀 창고였다. 지훈의 보안팀은 그 신호를 따라 즉시 창고를 급습했다. 창고 안에는 그들의 부품뿐만 아니라 그동안 최 회장이 불법적으로 생산하여 유통시켜온 수많은 불량 복제품 부품들과 위조된 인증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들의 모든 범죄 행각을 증명할 완벽한 물적 증거들이 그 자리에서 모두 확보되었다. 한편 유진은 시연회에 사용될 에테르니아에 또 다른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그녀는 최 회장이 납품한 불량 냉각 시스템은 그대로 둔 채 아무도 모르게 차량 내부에 완벽하게 작동하는 보조 냉각 시스템을 비밀리에 추가로 설치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그녀의 치밀한 이중 함정이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공개 시연회 전날 밤 유진과 지훈은 행사가 열릴 거대한 돔 경기장의 관제실에서 모든 상황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있었다. 관제실의 대형 스크린에는 비밀 창고에서 확보된 증거 사진들과 추적 장치의 데이터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적을 심판할 모든 무기를 손에 쥐었다. 내일이면 이 길고 길었던 전쟁이 마침내 막을 내리게 될 터였다. 지훈이 자신의 곁에 서 있는 유진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내일이 두렵지 않소 그의 질문에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승리를 확신하는 단단한 자신감이 빛나고 있었다. 아니요, 조금도 두렵지 않아요. 당신과 함께라면. 에테르니아의 공개 시연회 날, 행사장은 전 세계에서 몰려든 언론과 투자자, 그리고 VIP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모든 것이 전 세계로 생중계되고 있었다. 한지우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아우라 모터스가 열어갈 새로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며 행사의 막을 올렸다. 모든 준비는 끝났고 이제 마지막 배우들이 그들을 위해 준비된 무대 위로 올라올 시간이었다. 잠시 후 행사의 주인공인 에테르니아가 서유진의 운전과 함께 무대 중앙으로 그 위용을 드러냈다. 그녀는 현존하는 그 어떤 슈퍼카보다도 뛰어난 에테르니아의 혁신적인 성능들을 하나씩 시연해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완벽한 운전 실력과 에테르니아의 경이로운 퍼포먼스에 관객들은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를 보냈다. 최고의 찬사 속에서 최 회장과 최가훈은 초조하게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기다렸던 순간이 찾아왔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인 고속 내구 주행 테스트. 유진이 트랙의 마지막 바퀴를 돌고 있을 때 갑자기 차량의 중앙 디스플레이에 붉은색의 치명적인 경고등이 떠올랐다. 냉각 시스템 오류, 배터리 과열, 시스템을 즉시 중단합니다. 경고등과 함께 에테르니아는 서서히 속도를 잃으며 트랙 위에 멈춰 섰다. 행사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생방송 무대 위에서 아우라 모터스의 야심작이 처참하게 멈춰 서버린 것이었다. VIP석에 앉아있던 최 회장과 최가은의 입가에 희미한 승리의 미소가 걸렸다. 그들의 완벽한 승리라고 생각하는 순간 멈춰 선 차 안에서 유진의 침착한 목소리가 장내의 모든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저희의 오랜 파트너인 최씨 공업에서 납품한 배터리 냉각 시스템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그녀는 차를 안전하게 갓길로 옮겼다. 단상 위로 올라온 한지훈이 마이크를 이어받았다. 여러분께서 방금 목격하신 것은 저희 에테르니아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파트너에 대한 저희의 신뢰의 실패입니다. 그는 이어서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최씨 일가의 모든 범죄를 낱낱이 폭로하기 시작했다. 그는 먼저 유진에게 신호를 보냈다. 유진은 차량 내부에 숨겨져 있던 보조 냉각 시스템을 작동시켰다. 그러자 붉게 빛나던 경고등이 녹색으로 바뀌며 모든 시스템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에테르니아는 다시 힘찬 엔진음을 내며 완벽하게 마지막 바퀴를 완주했다. 이어서 그는 스크린에 자신들이 최씨 공업으로 보냈던 완벽한 부품의 이동 경로가 담긴 GPS 추적 데이터를 띄웠다. 데이터는 그 부품이 어떻게 최씨 일가의 비밀 창고로 옮겨져 불량 부품과 바꿔치기 되었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비밀 창고를 급습했을 때 촬영한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불량 부품들의 영상과 그 부품에만 나타나는 특수 화학 마커의 발광 사진을 공개했다. 모든 증거는 반박의 여지 없이 완벽했다. 최씨 일가는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자신들의 파멸을 생중계로 목격해야만 했다. 최 회장과 최가은은 공포와 충격에 휩싸여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바로 그때 행사장 문이 열리며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VIP석을 향해 걸어 들어왔다. 그들은 넋을 잃고 앉아있는 최 회장과 최가은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아우라 모터스를 뒤흔들었던 거대한 부패 스캔들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트랙 위, 완벽한 모습의 에테르니아 옆에 선 서유진을 향해 관객들의 기립박수가 쏟아져 나왔다. 한지훈은 그녀의 곁에 서서 함께 그 박수를 받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길고 길었던 전쟁은 마침내 그들의 완벽한 승리로 끝이 났다. 최씨 일가의 몰락은 대한민국 자동차 업계에 거대한 지각 변동을 가져왔다. 산업 스파이 행위와 살인 미수 혐의까지 더해져 최 회장과 그의 공범들은 모두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 부패의 고리를 끊어낸 아우라 모터스는 한지훈 회장의 강력한 리더십과 천재 디자이너 서유진의 혁신적인 에테르니아 프로젝트를 통해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모든 전쟁이 끝나고 두 사람의 관계에도 새로운 국면이 찾아왔다. 그들을 묶어두었던 비즈니스 계약은 이제 그 의미를 다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묶고 있는 감정의 계약은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단단해지고 있었다. 함께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거대한 적에 맞서 승리하면서 두 사람은 서로의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일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섣불리 서로의 마음에 대해 이야기하지 못했다. 한지훈은 자신이 또다시 그녀의 자유를 구속하게 될까봐 두려웠다. 서유진은 그와 자신의 세상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현실의 벽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뜨겁게 갈망하면서도 마치 자석에 같은 극처럼 서로를 밀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지훈은 마침내 결심했다. 그는 더 이상 이성적인 계산이나 논리적인 판단 뒤에 숨지 않기로 했다. 그는 자신의 심장이 시키는 대로 자신의 진심을 그녀에게 고백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회장실이 아닌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공간, 바로 그녀의 작업실로 그녀를 찾아갔다. 그는 그녀에게 새로운 계약서를 내밀었다. 하지만 그 계약서는 그녀를 아우라 모터스에 묶어두는 고용 계약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시너지 디자인이라는 그녀의 회사를 아우라 모터스의 공식적인 독립 파트너사로 인정하고 그곳에 막대한 투자를 지원하겠다는 파격적인 내용의 동업 계약서였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직원으로 만드는 대신 동등한 위치의 파트너로 존중해주기로 한 것이었다. 나는 당신의 날개를 꺾을 생각이 없소. 오히려 당신이 더 높이, 더 자유롭게 날아오를 수 있도록 당신의 바람막이가 되어주고 싶소. 그는 이어서 주머니에서 또 다른 선물을 꺼냈다. 그것은 계약서가 아닌 에테르니아의 첫 번째 양산 모델의 스마트 키였다. 이것은 비즈니스가 아닌 한 남자로서 한 여자에게 주는 선물이요. 그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자신의 모든 진심을 담아 고백했다. 나는 처음에는 시너지라는 당신의 재능에만 관심이 있었소. 하지만 이제 나는 디자이너 서유진이 아닌 인간 서유진.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되었소. 나와 함께 새로운 길을 달려주지 않겠소. 나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닌 내 인생의 유일한 동반자로서.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그녀의 마지막 망설임은 눈 녹듯이 사라졌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환하게 웃었다. 그녀는 그가 내민 자동차 키를 받아들었다. 그것은 두 사람의 새로운 인생, 그 찬란한 미래를 향한 출발의 신호였다. 1년 후 에테르니아는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 혁신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 서유진은 자신의 독립 디자인 스튜디오 시너지를 이끄는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되었다. 그날 그녀는 한지훈과 함께 처음으로 양산된 에테르니아를 타고 푸른 바다가 펼쳐진 해안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차가운 CEO와 비운의 디자이너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곁에서 가장 편안한 미소를 짓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연인이었다. 우리의 다음 목적지는 어디로 할까요? 서유진 디자이너님, 그의 장난스러운 질문에 그녀는 그의 어깨에 기대며 웃으며 대답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요. 두 사람을 태운 에테르 나의 아이는 그들의 눈부신 미래를 향해 끝없이 펼쳐진 길 위를 힘차게 달려나아갔다.